갑을 사이에 토지 1000평 매매 계약 성립하였는데 담보 책임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자, 1번 보시면 토지 전부가 갑의 소유가 아니고 병 소유다. 이건 첫 번째 내용이죠.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죠. 그럼 어른 뭐 할 수 있나요? 선악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맞죠? 맞고요. 두 번째, 그 토지가 800평밖에 되지 않는 경우 요걸 해석해야 돼요. 수량 3번 수량 지정입니다. 일부 멸실이거든요. 수량 지정. 그러면 선의만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선의. 이걸 찾아가야 돼요. 선의만 할 수 있어요. 선악 묻지 않고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선의만 할 수 있어요. 자, 3번 1000평 중에 300평이 병소유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잖아요. 대금 감액은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4번에 지상권이 설정됐는데 알고 매입하였다. 담보 책임 없거든요. 악이니까. 토지 위에 존재하던 가등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매입하였는데 본등기가 실행되고 취득한 소유권 이렇게 된다. 570조입니까? 576조입니까? 576이 나와 있죠. 요거 유추 적용은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 유추 적용은. 자, 23번 볼게요. 1만 제곱 토지인데 계약 체결했다. 옳은 것. 전부가 병소유다. 어른 해제할 수 없다. 맞죠? 맞나요? 틀리나요? 전부가 타인에게 손갈 때 어른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잖아요. 악이라도 할 수 있어요. 1번 틀렸고요. 2000이 병소유다. 이전할 수 없다.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악이라도 감액은 할 수 있잖아요. 없다가 틀렸고요. 3번 보세요. 2000제곱이 이미 포락으로 멸실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일부 멸실 수량 지정매입니다. 수량이에요. 그러면 선의만 할 수 있어요. 네, 악의가 감액할 수 있다. 틀렸죠? 선의만 할 수 있거든요. 4번에 지상권으로 인해서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지상권 있으면 선의만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악의도 해제할 수 있다. 안 되죠. 선의만 할 수 있어요.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어리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되면 악의 일은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되시나요? 선악 불문하고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5번이 맞습니다. 이게 가만히 봐보세요. 23번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전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수량지정매매, 용익물권 제한, 이해되시죠?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죠. 이게 5가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복습하기 좋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복습하기 좋다. 자, 24번 옳은 거 찾아라 했는데요. 타인 권리 매도 한자가 전부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다. 악의자 해제할 수 있죠. 없다가 틀렸잖아요.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취득할 수 없다.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금방 한 거잖아요. 2번이 답이에요. 앞에 23번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시고 25번 볼게요. 25번. 담보 책임 틀린 것. 1번이 전부입니다. 이러면 악의 매수인과 선의 매도인은 모두 해제권이 있다. 악의 매수인도 해제권이 있거든요. 선의 매도인도 해제권이 있고요. 맞습니다. 권리 2번도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이네요. 손해배상 책임진다면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행이익 맞습니다. 실내이익 하면 틀립니다. 이행이익 맞습니다. 그럼 3번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선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틀렸죠? 선의면 뭐예요? 안 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악의 매수인이
계약한 날부터. 건축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법령상 허가받을 수 없다. 이것은 뭡니까? 물건의 하자. 그거 하나만으로도 답이 된 적이 있거든요. 물건의 하자입니다. 언제 기준할까요? 계약 성립할 때, 계약 체결시 기준입니다. 경매 목적물 하자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맞습니다. 물건 하자는 경매 때는 담보 책임 못 물어요. 예. 자, 26번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 나오면 선의무과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자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 못하면은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요. 안날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자, 1번에 틀린 거. 매매 목적물에 하자 있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모르고 무과실, 선의무과실 나왔네요.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해제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종료물 하자의 경우에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그 사실 안날로부터 1년 이내. 틀렸죠? 6개월이. 6개월. 건축 목적 매매한 토지가 허가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판단 시점은 언제냐? 성립시다. 맞고요.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 제출했는데 그 표시된 성능에 미달하면 물건 하자 맞습니다.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물건 하자 맞고요. 두세 번 시험 나왔고요. 담보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지는 경매, 저당권 행사로 인한 담보 책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어쨌든 뭐 경매니까 물건 하자는 책임 못 묻습니다. 맞습니다. 26번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23번은 전부 권리 하자 아닙니까? 26번은 물건 하자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 문제로 봐두자는 거죠. 요거는 권리 문제고, 요거는 물건 문제고.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대표 문제 한두 개는 몇 개, 두세 가지만 딱. 자, 27번. 갑은 을로부터 X토지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 건축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법령상 제한으로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법령상 제한으로 상가 건물을 못 지게 되었다. 물건의 하자거든요. 목적물 하자. 그 다음에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 사용도 기대할 수 없다. 역시 물건의 하자입니다. 자, 옳은 것 1번 보세요.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이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1번이 답이고 끝이에요. 그냥 그걸 기억해 둬야 되는 거죠. 이 사례를. 하자는 인도시 기준이 아니고 계약 체결시 기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물건의 하자니까 몰랐고 알 수 없어야 되거든요. 그거 알았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오염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있다 해야 되죠. 안날로부터 1년입니까? 아니죠. 6개월이죠. 27번도 결국은 물건 하자거든요. 26번하고 중복된다 봐도 돼요. 자, 28번 볼게요. 28번을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 X 가옥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을이 자기 가옥에 갑에게 저당 설정했다. 저당권 실행으로 병에게 매각되었다. 요거는 이제 저당권 있는 걸 누가 샀는데 저당권 실행돼 버렸다. 그게 아니고 그냥 저당권이 그냥 실행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경락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결자 그대로 경매로 인한 담보 책임이에요. 경락 받았다. 자, 옳은 거. X가옥에 권리 하자가 있는 경우에 1차적으로 담보 책임 누가 집니까? 채권자가 지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책임져야죠. 갑이 다 틀렸으면 을입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다. 담보 책임 안 집니다. 무효면 담보 책임 안 져요. 성립 안 합니다. X가 균열로 인한 하자, 균열 하자니까 물건 하자예요. 물건 하자는 담보 책임 안 집니다. 3번이 답이에요. 비교적 간단한 겁니다. X가 선순위 저당
선순위 저당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담보책임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 X가구의 권리 험결을 알고 있는 갑이 경매, 하자 있는 걸 알고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자, 28번 여기 경매 문제고요. 오른쪽에 29번도 경매 문제예요. 보세요. 29번을 하나 봐두자고 싶은데요. 갑은 경매 절차에서 을소의 토지를 경매로 매각받았다. 을의 토지인데 경매받았다. 이전 등기까지 했다. 틀린 거. 갑은 X토지 물건 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맞죠? 을이 권리 하자를 알고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안 되는데 알고서 알리지 않았다. 이때 된단 말이에요. 맞고요. 경매 절차가 무효면 담보 책임 못 물어요. 맞습니다. 네 번째, 담보 책임이 인정될 때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여기 틀렸어요. 을이 무자력일 때 채권자에게 배당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되시나요? 요게 기출이거든요. 요것도. 그 다음 5번이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28번에는 5번이 없어서 제가 29번을 추천하는 거예요.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이다. 저당 설정해준 담보 제공자일 뿐이다 하더라도 경매 대상은 을 물건이 경매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이 자기 물건 판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 책임으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대금은 누가 돌려줘야 돼요? 을이 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마치 매도인처럼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9번은 4번, 5번 주의. 어쨌든 29번은 무슨 문제입니까? 경매의 경우에 담보 책임이다. 요거. 29번 하나 봐두시고. 그러면 보세요. 아까 23번은 권리 담보 책임, 26번은 물건 담보 책임, 29번은요 경매. 세 문제는 꼭 복습하고 넘어가자. 다른 거는 안 보더라도 영 바쁘면. 자, 환매입니다. 환매는 요겁니다. 갑이 자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을한테 돈을 2억 빌립니다. 차용한다고요. 이게 이제 5억짜리인데 담보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내가 2억하고 이자 갚으면서 비용 갚으면서 대금하고 비용을 갚으면서 이전 등기 비용 등을 갚으면서 내가 다시 찾아올게. 그걸 등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2-1 환매특약 등기. 이해됩니까 지금? 그 환매권자가 누굽니까? 매도인 갑. 채권자가 매수인 되시나요? 근데 요걸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고 판 건 아닙니다. 돈 빌리고 담보로 넘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등기되어 있어야 대항이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소유권 넘길 수 있나 없나?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환매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 행사하면 4번 소유권 이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받는가 하면 병으로부터 받아요. 등기되어 있잖아요. 등기되어 있잖아요. 등기되어 있으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해되나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권리 주장 못해요. 이 사람 대항권자가 따로 있으니까 넘겨줘야 돼. 등기된 거 알고 샀잖아요. 못 준다 말은 해도 상관없어요. 재판 가면 지니까. 그거는 뭐 재판 갈 거 뭐 있습니까? 재판 가서 비용 내고 또 질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바로 지는 게 낫지. 어차피 죽는데.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지가 몰랐지. 법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요게 환매권이에요. 환매권 양도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정한테 팔아먹어도 돼요. 사게 팔 수도 있거든. 돈 급하면 뭐 사게 팔 수도 있는 거죠. 집을 사게 팔 수도 있어요.
되찾아올 권리. 자, 1번 보세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틀렸죠?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죠. 동시에 해야 됩니다. 3번에 부동산은 5년이에요. 5년. 7년을 하면 무효다가 하면 안 되고요. 자동 5년입니다. 예, 그거. 기간 안 정해도 자동 5년이에요. 예. 초과 정해도 5년이에요. 환매 기간 연장된다 안 된다? 이게 연장할 수 없다가 민법에 있습니다. 이거만 한번 시험 따로 낸 적이 있고요. 자, 환매 등기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됐다. 이러면 갑의 땅에 을이 건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환매권이 행사되었다 갑에게 토지 소유권이 돌아가 버리면 소유자가 달라지는데 그 건물을 위한 관세상 법정지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갑의 땅이 을 건물이잖아요. 동일인이 아니었거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이거 하나만 그냥 정답으로 나온 적도 있다니까. 매도인이 기간 내에 환매하지 않으면 그 동시에 매수인 소유로 넘어갑니다. 물론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5번 지문은 청산 거쳐야 돼요. 가등기담보법 청산 절차 거쳐야 돼요. 2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생략하고 어쨌든 넘어가게 돼 있다. 환매권 행사 안 하면 넘어가게 돼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맞는 말이죠. 자, 31번 보십니다.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동시에 환매 특약하고 환매권 등기했다. 옳지 못한 거. 환매권 상속인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자식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으면. 환매기간 정하지 않으면 지금 토지니까 5년이고요. 맞고요. 환매특약 이후에 을의 토지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성립했을 때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하면 토지의 저당권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이 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을이 토지 위에 건물 신축했다가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하여 토지는 갑 소유로, 을은 건물은 을 소유로 되면 지상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해야 되죠. 4번이 틀린 겁니다. 뭐 위에 거나 같은 문제죠. 위에 거 하나만 알아도 되겠네요. 환매권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로 추정합니다. 맞습니다. 서로 이익을 상계 처리한 걸로 합니다. 당사자는 달리 정해도 됩니다. 특약이 없는 한 상계로 추정합니다. 자, 32번은 교환계약입니다. 갑은 2억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보충하여 받기로 했다. 이 1억을 바로 보충금이라 그러죠. 보충금. 교환계약. 가을 사이의 계약은 낙성 상무 불효식이다. 맞습니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면 서로 하자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져야 돼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집니다. 보충금 1억 미지급은 해제 사유입니다. 채무불이행이니까. 그것만 따로 한번 간간의 시험에 한번 내세요. 보충금을 안 줬을 때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불이행 해제예요. 맞습니다.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그러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으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예요. 이해되나요? 갑의 건물이고 을 과실로 소실되었으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그러면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죠. 갑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 임야 시가로 고지했다. 기망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맞습니다. 교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고지해도 기망이 아니다. 여러 번 아주 많이 출제했습니다. 자, 33번도 교환인데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 체결을 했다. 8천만 원 보충금 지급하기로 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틀린 거. 갑과 을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분료식 계약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이 교환 계약도 상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이거든요. 요물 계약이다 잘 나오는데 틀린 겁니다.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 해제할 수 없다가 틀린 게 요게 답이에요. 여기 있다 해야죠. 요게 그래도 27회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가장 마지막에 나온 문제죠. 뒤에 나온 문제다.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 붕괴되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갑은 을에게 토지인도 청구 못한다. 맞죠? 대금 청구도 못하는 거고.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선악 불문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예, 을은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교환 계약 해지됐을 때 원상 회복은 동시행이다. 맞습니다. 되시나요? 33번 하나, 32번은 좀 싱겁고 33번 하나. 교환계약. 자, 그 다음에 34번은 이제 문제가 뭡니까? 민법 임대차입니다. 주택 임대차가 아니고 민법 임대차. 민법 임대차. 민법 임대차는 뭐가 있나요?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동산 임대차. 왜냐하면 임대차 목적물이 물건이거든요. 물건이니까 부동산, 동산 다 된단 말이에요. 임대차 종류가 세 가지단 말이에요. 전세권은 객체가 타인 부동산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끝. 임대차는 세 가지. 이해되시죠? 그 중에 이 건물 중에서도 주거용이면 뭐가 적용됩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면 상가임대차보호법, 특별법. 그러니까 특별법 요거는 아주 일부죠, 일부. 민법 임대차가 범위가 넓은 건 맞습니다. 틀린 것. 토지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임대인이 통고 시 6개월 후에 효력 생긴다. 맞습니다.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을 때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하면 그 효력 6개월 후에 생긴다. 맞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 내에 임대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요거는 만료 후입니다. 만료 후에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여기 법정갱신 제도의 3번. 즉 묵시갱신인데, 묵시갱신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합니다. 다시 계약해야 돼요. 그 부분은. 임대차 최장기, 이것은 경관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제외하고는 20년 넘지 못한다. 이거 위원 결정 받아가지고 폐지됐습니다. 5번은 위원 폐지. 그래서 5번 이 문제는 못 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지금 최장기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없다 해야 됩니다. 임대차에서 최단기 몇 년 보장한다?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장기는 없고요. 최단기 몇 년 보장합니까? 2년. 요거예요, 요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조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간 규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 장기 조항은 없고 최단기 1년 미만 하면 얼마 한다? 1년까지는 해주겠다 요 말이거든요.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 몇 년이 있습니까? 2년이다 하면 틀립니다. 1년이에요. 건물 전세권 최장기는 얼마입니까? 10년 넘지 못한다. 요거는 특별법, 요거는 전세권, 요거는 민법 임대차.
법이 다릅니다. 법이. 그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동안 문제는 요걸 제일 많이 내죠. 냈었죠. 요거. 여기 2년이나 많이 냈고. 여기는 없다는 거죠, 지금. 민법 임대차. 자, 35번 볼게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의무, 틀린 거 찾아라.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사용수에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이게 인도 의무, 수선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임대인은 인도 의무, 수선해줄 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방해도 제거해줘야 돼요. 임대인의 의무. 건물 임대인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목적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가 임차인의 수익 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2번 요것도 한번 봐두세요. 요거는 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왔던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요것도 맞다고 보시면 돼요. 임차인에게 방해될 만한 영업을 중복해서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럼 장사 처음부터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왔는데 똑같은 걸 또 설치해주면. 그 다음 3번에 목적물의 파손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다. 사소 나오네요. 아주 사소하다. 요것은 판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수선해야 돼요. 임대인 수선 그게 틀린 거죠. 그것도 시험 한번 냈고요. 임대인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의 특별 용도 사용 수익, 이거는 부담 없습니다. 특별한 용도를 위한 거는 자기가 해야죠. 특별한 용도까지 수선해 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용도 정도까지는 수선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통상 임대차에서 안전 배려나 도난 방지 의무는 없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안전 배려, 도난 방지 자기가 해야 돼요. 임차인이 해야 되는데 일시 계약, 일시 임대차, 일시적 계약. 요거는 이제 병원 산부인과 사건, 보호자인 척하고 가방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난 방지 의무가 있다, 병원에. 그런 거. 안전 배려 의무도 있고요. 그 사건입니다. 35번은 2번이 아직 기출 안 된 지문이니까 하나 정도 참고하시고. 2010년도 대부분 판례 나는데요. 자, 36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나왔습니다. 비용은 필요비 또는 유익비거든요. 필요비는 종료 전, 후 다 됩니다. 유익비는 종료 후라 해야 돼요. 반환할 때입니다. 반환할 때. 반환할 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유익비 부분에 상환기간 허여해버리면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 아시죠?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 조항이 없다는 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 비용 자체가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포기 특약이 유효한 거예요. 특히 정축한 부분을 원상 회복하는 대신에 임대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한 약정, 정축 부분 철거 안 하고 그냥 임대인 주고 가겠다, 그런 약정인데 그거는 뭐 유효다는 거죠. 비용 나오면 이 필요유익비는 원래 있던 물건을 손댄 거예요. 그럼 뭔가 개선되어 있거나 새로운 게 부착되어 있어도 부착된 부분은 부속물일까요? 그 물건의 구성 부분일까요? 구성 부분인데 그게 포인트입니다. 비용 나오면 구성 부분입니다. 임대인 물건의 일부를 손댄 거란 말이에요. 구성 부분이다. 독립되어 있다 하면 부속물입니다. 그거 꼭 구분하세요. 그걸 딱 구분하세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오면 뭐 임차인 물건이고. 자, 보겠습니다. 맞는 거 찾아라. 임차물의 보존비와 유익비는 종료 전에는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는 전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냈던 겁니다. 이게. 필요비, 유익비는 종료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낸단 말이죠. 필요비는 종료 전에도 됩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다. 틀렸죠. 임의 규정입니다. 필요비, 유익비는 반환 받은 날로부터는 1년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그거 2번 정도 시험 냈고요. 자, 4번 보세요. 이 비용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 의하여 상환기간 허용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유익비만 되는 거예요. 필요비 들어가서 틀린 거라고요. 이렇게도 내고 필요비, 유익비 두 가지를 같이 내고요. 나중에는 유익비 빼버리고 그냥 필요비 딱 적어서 낸 적도 있어요. 이 문장 나오면 유익비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5번에 유익비 상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계량물이 임차물과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 목적물에 뭐가 되어야 된다? 구성 부분. 예, 맞습니다. 비용은 어쨌든 구성 부분입니다. 자, 37번 볼게요. 갑은 자기 소유 상가 건물을 을에게 보증금 4억에 임대를 하였고, 기간 도중에 을은 유지비 200만원, 유지비 200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필요비예요. 필요비. 그 다음에 계량비 800만원, 계량 800만원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유익비고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건물을 병에게 양도해버렸다. 승계 없이 양도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갑이 건물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 아닙니까? 신소유자. 이렇게 되는데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중에도 유지비 200만원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종료 전에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병이 을에게, 이게 틀린 거죠. 병이 을에게라는 말을 좀 고치세요. 이게 오타예요. 병이 을에게 돈 달라 할 이유가 없죠. 을이 병에게 이렇게 고치세요. 2번 지문에 을이 병에게로 고쳐요. 이렇게 정정해 놓고 있어요. 비용 청구할 때, 을이 병에게 비용 청구할 때 을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203조에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건데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이 비용을 병에게 203조 규정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 요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3조 하면 안 되고요. 626조에 따라서 갑에게 청구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2번이 통째로 틀린 거예요. 5번 보세요. 5번. 지금 같은 문장이 그 밑에 적혀 있어요. 보세요. 5번에 보면 을은 비용 상환 청구권 626조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때, 즉 유익비 부분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 5번이 정답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이 문제는 틀린 거 찾아야 했으니까 2번을 찾아야 돼요. 자, 3번 보시면 X 건물 구성 부분 일부가 파손된데 저렴 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다. 그러면 임차인이 고치. 아까 사소한 수선에 해당합니다. 갑은 부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을이 갑에 대해서 계량비 800만 원 상환 청구할 수는 없다. 끝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맞는 말이죠. 자, 37번에 2번 지문을 글자 고쳐야 되겠죠. 을이 병에게 20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다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5번처럼 626조에서 갑에게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37번은 5번 지문을 하나 기억해 둬야 되는 거죠. 5번은 물론 1번하고 4번도 괜찮아요. 그거 필요비 유익비 언제 청구할 수 있냐고 그걸 제일 시험 많이 냈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한 번밖에 안 냈고 제일 많이 나온 게 그 1번 4번 그거란 말이죠. 37번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38번 볼게요. A 소유 X 토지, 그래서 B에게 임대를 했는데요. 보증금 2억이네요. 등기를 안 했습니다. B는 A에게 유익비 3천만 원, 권리금 5천, 보증금 2억 이걸 받을 권리가 있다. 반환 청구권 가지고 있다. 근데 반환 청구권은 2억 반환 청구권 그걸로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권리금은 그게 안 되니까. 한편 기간 만료 후에 토지가 A에서 C에 그 소유권 이전되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인수에 관한 채무 인수 약정은 없었다. 옳지 못한 거 찾으라. B는 보증금 2억 원을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주장하여 C의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보증금 가지고 유치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유치권 주장 못합니다. 2번에 권리금 5천만 원 상당 유치권 주장해서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 권리금도 유치권 안 되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B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해서 인도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요거는 유치권 됩니다. 유익비는 맞습니다. 1, 2, 3번이 다 맞고요. 만약 건물 원상 회복 특약이 존재하면 B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주장해서 C의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원상 회복 특약이 있으면 유익비 포기 특약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못하니까 C에게 인도 요구 거부 못하는 게 맞습니다. 4번도 맞고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법원이 상환기간 유예한 경우에도 B는 유치권으로 C에게 인도 요구 거부할 수 있다. 상환기간 허락해버리면 먼저 돌려주라는 뜻이거든요. 유치권 못합니다. 5번이 틀린 거죠. 상환기간 허용해버리면 이제는 유치권 행사 못해요. 이런 문제는 37번이나 38번 이런 거는 연습 한번 해둘 필요는 있어요. 37번, 8번 연습을 한번 해요. 자, 이때까지 뭐 나왔었습니까? 비용 나왔죠? 자, 이제 뒤에 보시면 39번 부속물, 이거 조금 이따가 봅시다.